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 요약 및 예상문제 27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기준에 따른 암석의 분류입니다. 암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생성되었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보면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이 있고요. 퇴적물이 쌓여서 된 암석도 있고 원래 있던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해가지고 되는 암석도 있어요. 일단 마그마가 식어서라는 것은 전 시간에도 한번 봤지만 이것이 지표라면 이 지표 깊은 곳에 있는 이 마그마가 이렇게 삐져나와서 여기서 식어서 이 속에서 땅 속에서 식어서 된 것, 이것을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했습니다. 화성암. 이게 터져 나와 가지고 이 밖에서 굳은 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화산암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좀 변동을 할게요. 여기에서 깊은 속에서 식은 것을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그랬고요. 심성암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화성암이라는 것은 마그마가 여기 땅 속에서 터졌던 아니면 이 땅을 뚫고 나와서 화산으로 터졌던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화성암이라고 하고요. 이 화성암 중에서 화강암은 이 심성암이에요. 땅 속에서 식어진 거고 이거는 땅 속에서 식은 것이고 현무암이나 안산암은 뭐예요? 화산암인데 뚫고 나와가지고 화산으로 폭발해가지고서 지표 위에서 공기 중에서 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하고 마찰돼 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 이것이 현무암이나 안산암. 지금 뭐 제주도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현무암 또는 안산암이고요. 이 마그마가 땅 속에서 천천히 식은 것을 우리는 화강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 마그마가 식어서 된 것이고 또 하나는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이것이 압력을 받아서 된 암이 있어요. 이걸 퇴적암이라고 그래요. 여암, 사암, 이암 등은 퇴적암입니다. 자, 원래 있었던 암석이 즉 화성암이라든가 퇴적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자기들끼리도 달라붙는단 말이죠.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변해서 생겼다고 해서 변성암이에요. 이 원래 있던 암석이 변해서 다른 형태의 암석으로 된 거예요. 이 변성암인데 이것은 편마암, 대리석, 사문암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이 변성암에 대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마암, 대리석, 사문암. 우리가 자주 보는 대리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변성암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지 조정이라는 것을 보겠는데요. 소지 조정이 뭐냐면 나무에다가 도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나무에 전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물질을 제거하고 녹이나 기름 등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전처리 작업. 이걸 소지 조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눈막이 작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목재가 갈라진 틈이 있을 때 버티, 우리가 빠데라고 그러죠. 이 빠데 같은 걸로 채워줘야만 도색을 할 때 쉽겠죠. 그래서 눈막이 작업은 갈라진 틈을 버티 등으로 채워주는 거, 이것을 눈막이 작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샌딩 실러라는 것은 나뭇결을 고급스럽게 페인팅하기 위해서 전처리 작업으로 바탕적으로 발라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칠을 했을 때 아주 이쁘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소지 조정이든 또는 눈막이 작업이든 샌딩 실러든 다 이건 뭡니까? 나무에다가 도색하는데 전처리 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지 조정, 눈막이 작업, 샌딩 실러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취성과 전성을 보겠습니다. 취성은 쉽게 말해서 유리가 팍팍 깨지는 거, 이런 게 취성이에요. 깨져버리는 거, 견뎌내지는 못하고 파괴돼 버리는 거. 그래서 탄성인의 한계에 충격 하중을 받을 때 물체가 소성 변형을 거의 보지 않고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깨져버려요. 파괴돼 버리는 현상. 이걸 비슷한 말로 매짐성이다 그래요. 매짐성. 그래서 취성, 매짐성 같은 말로 쓰인다고 보면 되고요.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인성이 인성. 근데 이 인자는 질기다 이런 말이에요.
이 취자는 무르다, 깨지다, 무르다 이런 취자고요. 요 인성은 늘어나고 질기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취성의 반대말은 인성입니다. 질겨요. 깨지지 않죠. 늘어나면 늘어나지. 다음에 전성. 이 전성은 뭐냐면 금이나 낙 같은 것을 놓고 위에서 망치로 친다 그러면 이게 이런 금을 놓고 위에서 망치로 친다 그러면 넓적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자가 펼전자죠. 이 펼친다 이 말이에요. 펼친다. 그러니까 깨지는 게 아니라 넓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넓적하게 물러서 납 같은 거. 순서를 보면 금이나 은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 놓고 위에서 압력을 가해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퍼진다고요. 깨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전성이라고 그런다. 퍼진다. 때리면 깨지는 게 아니라 퍼진다. 전성. 약간만 금이 가도 팍싹 깨져버린다. 취성. 다음은 돌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돌이 이런 식으로 직각형의 형태를 띠는 거, 이걸 가리켜서 마름돌이라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마름돌의 형태 중에서도 여기 보시다시피 이 방형, 이 주사위 같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방형이라는 건 요게 너무 길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세로가 거의 같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방형이라든가 방형석, 이게 사계석 또는 사고석 그래요. 사고석. 마름돌은 이런 직각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계석은 정방형 또는 방형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호박돌은 이렇게 맨질맨질한 돌, 견치돌, 견치석, 이 견자는 개견자란 말이에요. 개 이빨 같이 생겼나요? 이게? 예. 그래서 돌쌓기 할 때 견치석을 많이 쓰죠. 이 견치석은 모양을 이렇게 이제 개 이빨 같이 생겼다. 이 정도로 모양을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은 잔디 붙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요게 뭐냐면 이게 줄대 붙이기예요. 이게 줄대를 식지한 거죠. 이렇게 줄로 심은 거예요. 줄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된 잔디를 평대를 붙인 거예요. 평대를. 전면 붙이기란 건 뭐냐면 전체 면적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전체 면적. 이런 전체 면적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대 붙이기를 해야겠죠. 이 전체 면적을 하는데 이렇게 줄대 붙이기를 했다. 그럼 전체 면적은 안 되죠. 여기 전체 면적을 덮으려면 한 2, 3년은 자라야 전체 면적을 덮겠죠. 그래서 전체 면적을 커버하는 전면 붙이기를 하려면 평대 붙이기를 해야 돼요. 평대 붙이기. 이 줄대 붙이기는 재료비는 적게 들죠. 뭐 이렇게 듬성듬성 붙이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우러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사이에 그동안에 잡초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이런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평대 붙이기, 전면 붙이기는 하나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워 쇼벨, 드래그 쇼벨, 드래그 라인을 볼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버킷이 안으로 굽는가 밖으로 나가는가에 따라서 안으로 굽는 것은 이 기계와 같은 위치 또는 이보다 깊은 것을 파내기가 쉽겠죠. 높은 곳을 파기는 어렵죠. 기계보다 높은 곳을 파려면 이와 같이 밖으로 향해야 돼요. 밖으로. 이걸 가리켜서 파워 쇼벨이라고 해요. 파워 쇼벨. 그 다음에 이거는 드래그 쇼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호예요. 백호. 소위 우리가 자주 보는 이 그 백호, 포크레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드래그 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 수중에 모래 같은 거 파낼 때 수중 작업할 때 쓰는 거, 이 라인줄을 길게 매달았죠. 이 드래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파워 쇼벨, 기계보다 높은 데 있는 기계 자기 자체보다 높은 데 있는 것들을 파서 담당할 때 유리하다. 이게 밖으로 향했다는 걸 보이시죠? 이 버킷이 이건 안으로 향했고요. 안으로 향한 것은 드래그 쇼벨 또는 백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수중에 있는 모래 같은 걸 파기 쉬운 것은 드래그 라인이라고 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병의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외울 때는 제일 많은 거는 곰팡이병이에요. 곰팡이가 옮기는 거. 그래서 곰팡이가 옮기는 것을 일부러 어,
애울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것이 곰팡이가 병원균이에요. 근데 곰팡이가 병원균인 것 중에서 꼭 하나 알아둘 것은 벚나무 빗자루병은 일반적인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인데 벚나무 빗자루병만은 곰팡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돼요. 그러면 나머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 선충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균에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혹병이라고 생긴 것하고 볼마름병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뿌리혹병, 예, 뿌리 쪽에 혹이 생기는 거, 위에 올라가서 볼이 마르는 거 이런 건 세균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 모자이크병, 바이러스는 모자이크병이다. 그 다음에 파이토플라즈마는 여러 가지 빗자루병이 있어요. 뭐 오동나무 빗자루병, 뭐 무슨 나무 빗자루병 그런데 이 빗자루병 중에서 벚나무 빗자루병만 곰팡이고 나머지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다. 또 오갈병. 그래서 빗자루병과 오갈병은 파이토플라즈마다. 그다음에 선충은 그렇죠. 소나무 제선충. 그래서 배울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알면 다 된단 말이죠. 세균은 뿌리혹병, 볼마름병, 바이러스는 모자이크병, 파이토플라즈마는 빗자루병, 오갈병. 근데 유일하게 벚나무 빗자루병만은 곰팡이다.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병은 다 곰팡이가 병원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가소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를 보겠는데요. 열가소성 수지는 아주 쉽게 말해서 녹여가지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녹이면 액체가 되죠. 영화 비닐 같은 거 녹이면 다시 액체가 되잖아요. 뭐 타이어 같은 거 이런 거 다 녹여가지고 다시 재생해서 쓰면 돼요. 이런 것이 열가소성 수지예요. 즉 녹이면 녹는 거. 근데 열경화성 수지는요. 열을 가하면 얘는 열을 가하면 녹는데 얘는 열을 가하면 더 경화돼요. 경화. 그죠? 그래서 더 딱딱해진단 말이죠. 녹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돼요? 재사용을 못 해요. 자, 열이 가해지면 영구적으로 경화되어 다시 가열하여도 연하지 부드러워지지 않는 것이다. 열 가소성 고분자에 비해서 딱딱하고 그렇죠? 단단하며 치수의 안정성이 좋다. 여기에 이제 속한 게 주로 뭐냐? 에폭시, 페놀, 멜라민 요소 수지 같은 거예요. 열 가소성 수지에 속한 거 거의 대부분 요 폴리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예, 폴리에틸렌, 폴리여마비닐, 폴리프로필렌, 폴리카보네이트 이 폴리자 들어간 것은 거의 대부분은 열 가소성 수지다. 이것은 열을 가하면은 녹아서 다시 재생할 수 있다. 근데 열 경화성은 페놀, 에폭시, 페놀, 멜라민, 요소 수지 같은 것인데 열을 가해도 녹질 않고 더 굳어지고 단단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의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이팝나무 하얗죠? 요 이팝이 이북 사투리로 뭐예요 이게? 쌀밥이에요, 쌀밥. 그래서 이 꽃이 꼭 쌀밥같이 생겼죠? 예, 이팝나무. 뭐 김일성이가 이팝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이게 이팝이란 말이죠. 근데 다 굶어 죽었죠, 북한. 이팝도 못 먹고. 어쨌든 이팝이 쌀밥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문동 보세요. 이 보라색이죠? 보라색. 산수유, 노란색이고요. 문주당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암석은 무엇인가? 화성암, 퇴적암 등이 화학적, 물리적으로 성질이 변한 것으로 편마암, 대리석, 사문암 등이 있다. 답이 눈에 들어왔죠? 예, 성질이 변한 거. 변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변성암. 변성암의 종류에는 편마암, 대리석, 사문암이 있다. 특별히 이 대리석이 예, 변성암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변성암, 성질이 변한 것, 변성암입니다. 목질 가공 작업 중에 소지 조정, 눈막이, 눈매꿈, 빠드로요. 샌딩실러 이런 것은 뭘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냐? 뭐라고요? 그렇죠. 도장 작업 하려니까 눈매꿈 빠드로도 맞고 이물질 닦아내고 샌딩실러 좀 그 실러라는 약품이 있단 말이죠. 갈고 그걸로 해주면 도장이 잘 먹어요. 그래서 어떻든 고급스러운 도장이 되는 거예요. 샌딩실러가.
이건 다 도장 작업에 대한 전처리 작업이다. 재료가 외력을 받았을 때 작은 변형만 나타내도 파괴되는 현상. 폭삭 깨져버린다고 그랬죠? 유리 같은 금이 조금만 가도 확 깨져버려요. 작은 변형만 나타내도 파괴.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시성이죠. 시성. 시성의 반대말로 쓰이는 게 질기다, 인성이라고 있고요. 전성은 때리면 푹 퍼지는 넓어지는 거, 금이나 은이나 납 같은 거 놓고 위에서 때리면 펼칠전자라고 했죠. 이렇게 넓어지는 거. 이렇게 놓고 망치로 때리면 이렇게 퍼진다. 이 전성이죠. 강성은 말 그대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인력을 이용한 수목식재공사에서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 품셈 적용해서 인력품위 몇 프로를 가미해줘야 되냐? 답이 나와버렸네요. 10%예요. 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지주목을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이렇게. 이 지주목이 나무 심는데 몇 프로의 품셈이나 들어가냐면 이게 10% 정도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면 10% 더해주고 이거 안 들어가면 10% 빼준다는 얘기죠. 이 지주목을 세우는 것이 이 전체 인건비에서 인력 시공이니까 인건비의 10%. 근데 이것이 기계식으로 시공을 했다 그러면 20%를 가미해줘야 돼요. 기계식이라면 20%를 상정해주고 인력으로 했다 그러면 이 지주목 안 세우면 10%를 가미해준다. 그래서 10% 기억해 주십시오. 디딤돌로 이용할 돌의 두께로 가장 적당한 거. 자, 디딤돌로 이용할 돌의 두께. 그냥 눈두장 찍고 외워두십시오. 10 내지 20cm예요. 한 6 내지 8cm는 땅속에 묻히고 나머지 한 뭐 3에서 5cm 정도, 6cm 정도는 땅 위로 올라오고 그 정도. 그래서 그냥 그 두께가 한 뼘 정도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0 내지 20cm. 디딤돌로 이용할 돌의 두께 10 내지 20cm입니다. 땅속에 5 내지 8cm, 지상에 노출된 게 3 내지 5cm 이 정도로요. 석재 중 직육면체가 되도록 강면을 다듬은 가공석. 직육면체. 아까 보셨죠? 뭐라고요? 네, 마름돌. 사계석은 거의 반듯한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계석, 사고석이라고도 하고 방형, 반듯한, 네모 반듯한 이런 표현도 쓰고 아까 보신 걸로 해서 그 눈두덩 찍은 걸로 기억이 나셨죠? 견칫돌은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 개이빨 같이 생겼다. 호박돌은 둥글둥글한 거. 마름돌은 직육면체로 이렇게 생긴 거. 이런 돌. 이것이 마름돌이다. 일정한 응력을 가할 때 변형이 시간과 더불어 증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 이쪽하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강한 이제 고무, 뭐 타이어줄이든 고무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줄을 달아서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여기쯤 매달았다고 할까요? 여기다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 줄은, 고무줄은 점점 늘어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매달려 있겠죠?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응력이 증대하는 거. 점점 응력이 증대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걸 클리프라고 합니다. 클리프. 릴렉세이션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응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응력이 감소하는 거. 응력이 감소하는 거. 이런 재질이 있어요. 릴렉세이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응력이 감소하는 것이고 클리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응력이 증대해서 처음에는 팽팽했던 고무줄이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그걸 클리프라고 한다. 시성은 쉽게 깨지는 것, 탄성은 늘어났던 것이 다를 되돌아오려는 원래대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이걸 탄성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변형이 시간과 더불어 증대한다. 점점 늘어난다. 고무줄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을 클리프라고 한다. 클리프는 고무줄에 줄을 달면 시간이 흐르면서 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나는, 즉 응력이 증대하는 것이죠. 이걸 클리프라고 하고 릴렉세이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응력이 감소되는 현상을 릴렉세이션이라고 한다.
정답은 크리프가 되겠습니다. 잔디밭 조성 시에 전면 붙이기는 어느 공법에 해당하는가? 예, 전체를 다 붙이려면 줄대 붙이기, 줄모아 붙이기 이런 걸로는 안 되겠죠. 정자 뿜어 붙이기, 컴프레시 압으로 해갖고 비탈면에다가 예, 물하고 뭐 흙하고 비료하고 씨하고 섞어갖고 막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달라붙어갖고 나라. 이거 전면 붙이기하고는 좀 다르죠. 예? 잔디밭 조성 시에 전면을 붙이는 건 평대 붙인다. 요런 잔디를 갖다가 요런 잔디를 갖다 다 이렇게 붙여버리는 게 평대로. 그래서 전면 붙이기 그러면 평대 붙이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계가 서 있는 위치보다 높은 곳을 굴착할 때 사용하는 건설 장비는 아까 보셨죠?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파워 쇼벨이라고요. 드래그 쇼벨은 우리가 꼬집어는 백호 같은 거예요. 드래그 라인은 준설 작업할 때 주로 쓴다고 그랬죠. 모터 그레이더는 이 땅이나 집안을 고르게 그 집안 다지게 하는 거, 예? 끌고 다니면서 예, 그 깎고 하는 거, 그게 모터 그레이더예요. 어쨌든 여기서 기계가 서 있는 위치보다 높은 곳을 굴착할 수 있는 것은 파워 쇼벨입니다. 다음 비탈면 경사 중에서 가장 경사지가 완만한 것은 이걸 보시려면 이거 한번 완벽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1대 1이면 이게 이거 세타도로 가면 탄젠트 세타도는 45도로 갈게요. 탄젠트 45도는 1이죠. 1분의 이거분의 이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분의 밑변분의 높이. 이것이 이 탄젠트 각도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것이 같다라는 것은 이 밑변과 높이가 같다라는 것은 곧 이게 45도란 얘기예요.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그래서 45도 경사나 1대1 경사나 이걸 또 뭐냐면 이 경사를 지금 이 경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사가 100% 경사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00% 경사, 45도 경사, 1대1 경사는 똑같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100m면 이게 100m면 1대1이잖아요. 그때는 이것은 45도라는 거예요. 45도. 그 다음에 이때 이 경사각, 이 기울기 경사각을 우리가 100% 경사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활 경사라는 것은 50% 경사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고 이 정도 된다고 봅시다. 자, 이게 100인데 이게 50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인데 이것도 100이면 여기까지면 이 경사하고 어때요? 이 경사가 훨씬 더 급하죠. 이것이 훨씬 더 약하죠. 이것을 50% 경사다. 그러니까 100분의 50은 얼마예요? 0.5잖아요. 그러니까 50% 경사란 말이에요. 이 경사가 더 높겠어요? 이 경사가 더 높겠어요? 이 경사가 높죠. 즉 1대1 경사, 45도 공사, 100% 경사는 경사가 가파르고 50% 경사는 이것보다는 약한 거죠. 그래서 5활 경사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경사가 더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사지가 완만한 것은 그랬으면 이거보다는 이것이 경사가 약하다. 50%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보면 이건 탄젠트로 계산하면 이거분의 이거가 뭐예요? 100분의 50으로 탄젠트를 계산하면 돼요. 그럼 탄젠트 몇 도가 되겠어요? 그건 한번 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5할 경사는 더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경사가 이것은 같은 경사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이 경사는 이 경사라면 이 경사는 이 경사란 말이에요. 5할 경사는 경사가 약한 거. 이거는 경사가 센 거.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운반공사에서 소고리 운반은 몇 미터 이내의 거리를 말하는가? 소고리 운반 20m예요.
이 소고리 운반을 넘어가면 초과한 운반비를 추가로 품셈 계산해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초적인 그 운임이 들어가는 기초적인 것은 20m까지예요. 그런데 이 표준 품셈을 벗어나는 거, 20m를 벗어나면 초과한 것은 추가 운반비를 품셈에 계산해 줘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본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살비제란 어떤 약을 말하는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살비제. 뭐에 특화된 약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응애류. 알을 죽이기 위해서. 보통 살충제로는 성충을 죽이는데 알을 못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응애는 알이 아주 번식력이 높아요. 그래서 알까지 다 죽일 수 있는 것. 아주 응애에 특화된 약. 이것이 살비제다. 다음 수목병의 중 세균에 의한 병은, 자, 세균에 의한 병. 아까 봤죠? 어떤 겁니까? 혹병, 볼마름병. 이게 세균이라고. 반드시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뿌리혹병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거는 다 뭐겠어요? 그럼 곰팡이에요, 곰팡이. 뿌리혹병과 볼마름병은 세균이다. 잔디밭을 조성할 때 떼짱 심기와 비교한 종자 파종의 방법의 이점이 아닌 것. 자, 이렇게 밭이 있는데 떼짱을 갖고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여기를 파고 다 씨를 뿌려버렸다. 씨를, 잔디 씨를. 종자 파종으로 씨를 뿌렸어요. 그럴 때 이점은 비용이 적게 들겠죠. 예. 그 다음에 작업이 씨 뿌려버리면 되니까 작업이 비교적 쉽다. 맞죠? 균일하고 치밀한 잔디를 얻을 때 씨 뿌렸으니까 치밀하게 얻을 수 있겠죠. 잔디밭 조성에 짧은 시일이 걸린다. 이거 나가지고 잔디밭 조성되려면 2 내지 3년은 걸릴 거예요.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농약 혼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농약을 뭐 A제, B제라든가 이렇게 혼용을 해서 섞었습니다. 그런데 침전물이 생겼다. 이거 안 섞였다는 얘기죠. 섞여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가능한 고농도로 살포해서 진하게, 이 경우는 사람도 죽고 식물도 죽을 수가 있어요. 예, 맞다고 틀렸죠. 인건비 절약하려고 예를 들면 뭐 5ml에 한 통을 타야 되는데 물 한 통에다가 한 20리터짜리 한 통에다가 이것의 한 10배 되는 50ml를 타버렸다. 이건 사람도 위험하고 식물도 위험하게 되겠죠. 이건 잘못된 거고요. 농약 혼용 시 반드시 농약 혼용 가부표를 참고한다. 맞고요. 농약을 혼용하여 조제하니까 가능한 즉시 살포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국 잔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충해는, 이건 그냥 외우듯이 합니다. 군뱅입니다. 땅속에 있는 군뱅이죠. 이 풍뎅이 유충인 군뱅이. 군뱅이 피가 가장 심하다. 후라단, 필토충, 데프콘 등의 살충제로 방지한다. 그래서 잔디에 가장 심한 피해를 주는 거 군뱅이. 다음 중 열 가소성 수지에 해당되는 것은, 열 가소성 수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녹여서 다시 쓸 수 있는 거, 재사용할 수 있는 거, 열을 가면 녹는 거, 주로 뭐다? 폴리자 들어가는 거.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요거는요, 열 경화성 수지. 딱딱하다. 열을 가해도 녹지 않는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는 폴리에틸렌 수지이다. 다음 중 시공 현장에서 사용되는 긴결, 연결하는 철물. 눈에 들어왔죠? 두 나무 대고 여기다 못 박으면 연결되겠죠. 그래서 못이라든가 볼트, 너트 같은 거 이런 건 연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거는 연결하는 건 아니죠. 못입니다. 못, 볼트, 너트 등이 긴결 철물에 해당합니다. 백색 교통의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수종은, 자, 개나리 노란색, 이팝나무 하얀색, 산수유 노란색, 맹문동 보라색. 백색 계통의 꽃 어떤 거라고요? 이팝나무입니다. 이 쌀밥처럼 생겼다. 이팝이 쌀밥이죠. 하얗다. 쌀밥이 하얗죠.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